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은행 파산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기사화되진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멀어진 상황에서 은행 파산이 다시 시작됐다. 작년에도 금융위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런데도 이거를 어느 정도 잘 억누르고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자, 미국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4월 28일 현지 시간으로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이 폐쇄가 됐다. 문제는 과거 실리콘밸리 은행이랑 비슷해요.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등의 평가 손실이 급증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도 채권을 샀다가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예금자들이 돈을 빼가면서 뱅크런이 나니까 급하게 돌려줄 돈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커졌었죠. 근데 이번에는 뱅크런이 나기 전에 먼저 파산을 시켰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번에는 뱅크런이 아예 나버렸죠. 여기가 손실이 커졌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예금자들이 거기다 무서워서 돈을 어떻게 넣어놔요. 물론 우리나라는 야수의 심장이 많습니다. 이번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순이익보다 배당금 장치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축은행 지금 PF 부실 커져가고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작년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나니까 막 정부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 신경 안 쓰고 다 보상해주겠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 이상 넣어놓은 예금이 늘었대요. 우리나라는 야수의 심장이 굉장히 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뱅크런 나기 전에 사전 차단해가지고 먼저 터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일이었죠. 작년에 실버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실리콘밸리뱅크, 그 다음에 시그니처 은행,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여기까지 터졌는데 퍼스트 리퍼블릭 작년에 터졌다고 그랬는데 리퍼블릭 퍼스트가 터졌으니까 그 똑같은 거 또 터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랑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은 다른 거예요. 요거 가지고 또 예전에 터진 거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냉장고에 얼려둔 찬 호박을 먹었다. 그러니까 네가 식인종이야? 박찬호를 왜 먹어?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처럼 리퍼블릭 퍼스트랑 퍼스트 리퍼블릭은 다르다. 물론 규모는 퍼스트 리퍼블릭보다는 작은 은행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방은행 같은 느낌이고 그런데 이때도 뱅크런 나면서 터졌는데 이번에는 뱅크런 나기 전에 터뜨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미국 국채 가격이 지금 폭락이 이어지고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더 번질 수 있다는 소리죠. 자, 여기도 보시면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등 평가 손실이 급증해서 재무 상태가 악화해서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이 터졌다. 실리콘밸리 은행 역시 보유 국채 가치가 떨어지면서 뱅크런이 나서 문제가 됐었고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역시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이런 곳에서 이제 증권가의 평가가 보통 어떻게 됐었어요?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한데 우리나라 걸로 보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슨 이야기 했었어요? 2021년에 금리 인상 시작하면서 2022년에 기준금리 많이 올려봐야 2%까지밖에 안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 했다가 다 전망 틀렸었죠. 그런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안이하게 봤었죠. 그러니까 금리 어느 정도 올리다가 금방 금리 인하할 거고 이 인플레이션은 근원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하면서 전쟁 때문에 생겨난 일시적인 인플레다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니까 은행권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 것들이 많았었죠. 채권 가격이 다시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채권 투자를 먼저 들어갔다든지 아니면은 좀 길어질 수 있더라도 어쨌든 채권 가격은 고금리 때 사놓으면은 다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산 곳들이 많았었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근원적인 부분에 있었죠. 코로나 때 푼 엄청난 자금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채권 가격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거의 잡혔고 금리 인하 해도 되겠다 이런 점도표가 나왔을 때 채권 가격이 올라가다가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러다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예상치를 벗어나면서 다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간 상황이 된 거죠. 이거는 6개월 뿐만이 아니라 단기물도 마찬가지고 중기 한 2년물만 보더라도 2년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죠. 그리고 장기 10년물을 보면은 10년물은 오히려 더 일찍부터 반응하기 시작했다. 즉 채권 가격이 금리나 기대감이 멀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점점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파월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정점을 찍었던 채권금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채권금리가 유의미하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도 그렇고 고용지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좀 낮게 나와도 기준금리를 당장 인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채권금리가 앞으로 더 유의미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손실이 나는 은행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일단 1분기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게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우리나라는 1분기 경기가 좋아졌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 수출 호조다, 내수 호조다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 1.3% 나왔는데 1%를 넘어간 호조세를 보인 것은 건설업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건설업을 밀어줘서 또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분양가를 더 올려주고 분양가 올리는 방안들을 추진하고 이런 것에다가 SOC 사업 투자해주고 그 다음에 PF 터질 것들 다 지금 정부에서 메꿔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니까 우리나라 건설업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GDP 성장률이 올랐다고 경제 안정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분기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침체가 바로 나오죠. 그래서 예상 전망치인 2% 중반과 비교해도 1%포인트 가까이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가 시작되는데 물가가 안 잡힌다. 이 상황에서 은행까지 터지게 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매우 흡사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보다 미국이 갖는 충격은 적을 수밖에 없죠. 일단은 GDP 대비 가계부채도 현재보다 그때가 미국이 훨씬 더 높았었고 부동산 거품도 미국은 그때가 훨씬 더 셌었죠. 2008년이.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다. 우리나라는 2008년은 오히려 미국에 비해서 안정적인 편이었는데 지금은 미국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지표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똑같이 터지더라도 그때는 우리나라가 거품이 덜했기 때문에 그나마 덜 터진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적인 추이에 비하면 덜했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달라요. 세계적인 추이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터지게 되면 여파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은행권에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남아있죠. 뭐예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이거 해결돼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리스크만 2,700조 원이다. 이게 은행권 비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에만 약 1,000조. 1,000조국이죠? 상업용 부동산 대출만 하더라도. 이게 올해에만 상환 또는 재융자 돼야 되는데 상환 되겠냐 이게. 그럼 이거 재융자 해가지고 리스크 계속 키우면은 문제가 되는 거고, 재융자 안 하고 상환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금융권 리스크가 또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팔리지가 않죠. 이것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의 뱅크런 상황은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단건으로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금 미국 뱅크런, 미국 은행 파산만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고 그랬죠. 저축은행이 줄폐점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3년간 33개가 폐점을 했는데 이게 저축은행 사태 때 4년간 31개 폐쇄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양도 늘어났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암암리에 터지고 있는 은행 폐쇄가 미국보다 더 훨씬 더 빠르게 나오고 있는 거다. 우리나라가 금융권 붕괴는 훨씬 더 빨리 오고 있다. 지금도 보시면요. 행안부에서 또 새마을금고 캠코에서 새마을금고 채권 2천억 인수해주기로 했죠. 근데 행안부에서 캠코에다 또 압박 넣었다고 합니다. 2천억으로 부족한지. 그러니까 지금 위기다라는 지표 발표는 안 해놓고서 계속 뒤로 해결해줘. 야, 캠코가 해결해주고, 허그가 해결해주고, LH가 해결해주고, 야, 1금융권에서 돈 좀 지원해줘. 해가지고 다 암암리에 숨기고 있으면 뭐예요?
금융권 리스크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심한데, 미국은 그래도 터뜨릴 거니까, 이거 터졌지만 우리가 빨리 수습하겠다. 뱅크런 나기 전에 빨리 수습했으니까 안심하셔라. 이렇게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뒤에서 암암리에 계속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빵 터졌을 때 그 여파는 서민들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환율이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방송 거의 직전쯤에 봤을 때도 85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1385원은 괜히 다시 찍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꺾였다가 다시 치고 있는데 문제는요. 아까 채권금리도 올라가다가 조금 떨어진 거 있죠. 최근에. 요거 옐런이 막 금리 인하에서 다시 금리 인상 기조로 가진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안심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연준 회의 결과에 따른 일시적인 손강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채권 금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이거 보세요. 환율이 괜히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금융이 그만큼 불리하다는 소리죠. 동아시아권에서 우리나라보다 환율 빠르게 치는 나라 어디 있어요? 있죠. 일본. 일본은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문제는 160엔 돌파해가지고 환율 개입에 들어갔습니다. 환율 개입을 해가지고 낮췄는데 문제는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튄다는 거 엔화 투자 막 들어가지 말라 그랬죠 저희가. 왜? 첫 번째는 엔화와 원화는 동조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서로 영향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지금 환율 튀고 있는 거 일본이 지금 환율 튀고 있는 거 근원적인 부분은 한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어요. 미국이랑 금리 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안정됐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이 부분이 리스크가 계속 될 수 있었던 건데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덜 올리고 있었다. 그래도 괜찮다. 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멈췄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환율이 팍팍 튀는 거 보면은 이 리스크는 뺄 수가 없는 거다. 금리 차에 대한 리스크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 올릴 수 있어요? 일본도 그런 상황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 리스크가 계속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한미 금리 차가 벌어졌을 때 당장은 별일 없다. 당장 별일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뭔가 삐끗하게 되면 바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 리스크가 바로 터지는 거고 지금 여기서 문제 여러 가지 나오고 미국 금리 인하가 빨리 될 줄 알았으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 금리 인하가 늦어지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환율 리스크 어떻게 할 거예요? 괜히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 근데 문제는 환율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우리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금액도 낮아지겠죠. 그리고 은행권 역시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해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은행 터지고 있는 거 저게 만약에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가뜩이나 은행 리스크는 미국보다 훨씬 더 커서 이미 여기 이 금융권에서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는데 요게 더 크게 터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1금융까지 번질 수도 있다는 소리고 물론 우리나라 1금융 구조상 번지더라도 크게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진 않긴 하지만 2금융권은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그냥 미국이 뱅크런 또 났구나 근데 요거는 금방 안정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으로도 미국의 은행 파산이 더 번질 수도 있다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역시도 더 여러 가지 리스크가 가뜩이나 커진 와중에 미국의 은행 붕괴마저 가속화된다면 우리나라 역시도 그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